한국말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조금씩 좋아해요. 한국 사람과 우리나라 입맛이가 다르니까 더 요리 수업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남편 혼자 해도 멀기 좀 힘들잖아요. 직업 배우고 싶었는데 같이 일하니까 그렇게 신청 못 했어서 너무 아쉬워서.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설 연휴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한층 더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이웃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우리 울산에도 고국을 떠나서 머나먼 울산에 둥지를 튼 외국인과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나라 명절은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게 되는데 울산 지역 다문화 가정은 올 설 명절 어떻게 준비했을까? 오늘 리포터 현장 코너에서는 국제 결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울산 북구 가족지원센터의 설 명절 프로그램 현장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달아서 울산을 오가는 많은 분들이 울산의 교통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는 울산의 철도 교통망과 관련한 이슈들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울산의 철도망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네. KTX 이염역 유치를 위해서 울주군과 북구가 유치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울산시가 태화강역을 울산역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도 울산에서는 KTX 울산역과 태화강역 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찾거나 귀경을 했는데요. 지금 경북 안동까지 운행하는 KTX 이음이 곧 울산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KTX 이염 열차는 2025년 1월 완전 개통하게 되는데요. 네. 아직 울산 구간의 열차역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차역 위치에 울주군에 이어서 북구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울산 북구는 북울산역, 울주군은 남창역에 KTX 이염 정차역 위치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구간에서 역점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에 정차역을 확장해서 개발 방향을 잡겠다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KTX 이염의 속도 유지를 위해서 역간 거리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습득할 논리가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KTX 이음 열차의 운항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네, KTX 이염 열차는 중앙선인 서울 청량리역에서 신경주역과 동해선인 신경주역에서 태화강역을 잇게 되는데요. 네. 지난해 1월 중앙선 청양리역에서 안동 간의 열차는 이미 운행을 시작했고요. 2025년 1월에는 청량리, 안동, 영천, 신경주, 울산, 부천까지 전면 개통하게 됩니다. 네. 청량리역, 태화강역까지 운행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네, 서울까지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울산 지역 정차역 유치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울산에서는 이 구간의 완전 개통에 대비해서 현재 울산에 3개 정도의 역을 정차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태화강역과 북울산역 그리고 남창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북울산역 일대 역세권 개발의 키포인트로 KTX 이염 정차역 위치를 꼽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공의료원이 들어서는 창평지구는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역철도 외곽 순환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광역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울주군도 북구와 마찬가지로 남구권 개발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남창역 역세권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KTX 이염 정차역 위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네. 울주군은 지난해 3월 추경을 통해서 용역비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미 남창역을 중심으로 서생, 덕하역 등의 가장 적합한 정차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유치전이 아주 뜨겁군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철도공단에서 울산의 정차역을 3곳이나 내줄까인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네,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네. 3세대 KTX라고 불리는 이염열차가 제 속도를 내리면 울산의 희망이 100% 수용되기 어렵다는 데 있는데요. 네. 이 열차는 최대 운행 속도가 270km 정도에 달하는 준고속 철도 차량으로 무궁화호보다는 100km,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차역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는 정차역 선정 기준으로 이용객 수요, 그리고 역간 거리, 그리고 운행 가능 열차 횟수 등을 꼽고 있는데 무엇보다 역간 거리에 있어서 울산이 희망하는 3곳은 거리가 너무 짧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드시 이 3곳만큼은 정차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야 할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울산의 정차역 유치 노력이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KTX 이염 정차역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기초단체들이 울산보다 최소 1년에 앞서서 그 정차역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네네. 이 같은 점도 울산의 정차역 유치에 불리한 요인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해운대구에서는 구의회가 이미 오래전에 정차역 유치에 팔을 들었고요. 구의회는 지난 2021년 7월에 열차 정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네. 기장군도 기장역이나 오시리아역, 일광역, 자천역 중에 반드시 한 곳은 정차역으로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이미 용역을 마치고 결과를 평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장군은 동해선 시종점인 부전역과 태양역의 중간에 있는 기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뒤집어 말하면 3개의 정차역을 유치하는 울산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장군은 이미 국무총리실에 호소문도 보냈고요. 번군민 서명운동을 펼쳐서 기장군민 전체 17만 명 가운데 12만 명이 동참한 명부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다른 지역의 유치전이 생각보다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네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실제로 정차역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철도역의 정차는 전적으로 철도공사의 결정 사항인데요. 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정차역은 개통 6개월 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운행 계획을 수립한 뒤 개통 2개월 전에 국토부가 최종 승인해서 결정되는 만큼 아직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특정 기준보다는 정차역을 운영하는 지자체 역량 그리고 유치가 필요한 뚜렷한 목표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루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울산시에서 태화강역의 명칭을 울산역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철도 개통, 그 수년 내 KTX 이염열차의 정차, 또 트램 1호선 연결 등으로 새로운 교통 중심이 될 태화강역의 명칭을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KTX 울산역의 울산이라는 이름을 다시 가져와서 울산의 새로운 발전을 알리는 기회로 삼자는 게 주된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두겸 시장도 최근 울산의 철도역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태양역을 울산역으로 하고 은양 KTX 울산역은 서울산역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시 관계자는 철도 인프라가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더 발전적인 울산을 위해서는 기존 역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표출이 된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름 참 중요하죠. 교통이 발전하고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철도망 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울산시가 앞으로 있을 경쟁과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익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김현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울산에는 외국인과 국제 결혼 이주민 약 4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가족센터가 설날을 맞이해서 국제 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명절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가져오셨죠? 네, 지난 17일 울산 북구 가족센터는 국제 결혼 가정 20가구와 함께 명절 맞이 예절 교실과 요리 교실을 열었는데요. 네. 떡국떡 썰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센터는 울산 5개 구군에 모두 위치하고 있고요. 가정 문제 치료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서 국제 결혼 가족들을 위한 부부 교육과 자격증 취득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울산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는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자녀들의 졸업식도 있었잖아요. 네, 지난해 2월 울산은 157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수용했는데요. 네. 최근 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의 자녀들 중 초등학생 3명이 졸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한 무스타퍼 군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처음 특별 기여자들이 울산에 자리 잡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는데 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설 명절 프로그램도 국제 결혼 가정이 우리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마련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 결혼 가족은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좀 낯설 수 있잖아요. 네. 이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명절맞이 예절교실과 요리교실의 취지인데요. 관련한 내용은 울산 북구 가족센터의 국제 결혼 사업팀 박민지 팀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울산 북구 가족센터는 2013년 개소 이후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및 방문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익히면서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맞이 예절교실 및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한 이번 설 명절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우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설날이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세배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소개하는 예절 교실이 진행이 됐고요. 이후에는 가래떡을 써는 방법을 배우면서 직접 떡을 써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가자들은 설날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걸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떡썰기 시간에는 어려워하는 옆 사람을 도우면서 수업에 임했습니다. 제가 예절 교실 수업 현장을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한국 명절이 너무 생소하고 그럴 텐데 설날이 어떤 날이고 어떤 것을 하고 이제 설날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설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음력 1월 1월 1일 맞아요. 설날에 한국에 와서 설날을 보내면 기억에 남았던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 있어요? 요리 많아요. 많아요? 어떤 일 구체적으로? 전무치고? 하는 음식 너무 많아.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거 말고 또 또 있을까요? 세배도 하고. 요리. 떡국도 먹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설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마이크 들고 직접 수업을 하셨네요. 준비하는 음식이 너무 많았다. 외국인들 보기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날 모임 결혼 이주 여성들 이번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참여하셨을까요? 네, 친구의 소개로 온 분도 있었고요. 네. 한국어 교육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다가 이 가족 지원센터를 알게 됐다고 한 분도 있었습니다. 또 국제 결혼 가족들이 초대된 SNS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올라와서 손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떡썰기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우리들도 썰기가 참 힘들잖아요. 낯설죠. 참여한 분들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네, 이전에 시어머니와 떡국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괜찮았다고 한 참가자도 있었고요. 네.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고 말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친구들과 함께 이 떡썰기를 하니까 더 재미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명절맞이 예절교실과 요리교실에 참여한 분들의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떡설기니까 좋아해요. 떡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도 진짜 좋아요. 아까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딱딱해서 어떻게 자르면 모르겠는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으니까 어떻게 떡국 만드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나 떡국 수업하는 거 바로 신청했어요.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궁금했지. 우리 남편도 그런 거 하면 배우면 그거 좋아해. 아이들 교육도 있고요. 한글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직접 이 떡국 쓰니까 저 너무 재밌고요. 친구랑 같이 다른 나라 친구들 같이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또 너무 재밌어요. 네, 다들 목소리가 밝아서 함께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유쾌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다문화 가족들이 울산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은 이 언어 소통 문제와 요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우기도 했고 또 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서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서 김장과 같은 한국의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결혼 이민자들의 취업 환경에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보다는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 환경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조사된 결혼 이주 여성 노동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면요. 네. 결혼 이주 여성의 48%만 경제활동 인구에 속해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의 질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10명 중 4명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요. 주에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21.1%나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단순 노무 이외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각 구군에서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주고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일 때 명절이 더 풍성한 법이잖아요. 네. 울산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외국인들 또한 어엿한 울산의 가족이자 이웃일 텐데 끝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국제 결혼 가족을 위한 행사들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주민들의 전통 문화를 육성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네. 오는 5월에는 문수 호반광장에서 시민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사랑 울산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9월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한가위 큰 잔치도 열립니다. 예, 국제 결혼 가정이 울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서 인종과 국적을 떠나서 한 명의 울산 시민으로 자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국제 결혼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 북구 가족지원센터의 설 명절 프로그램 현장 전해드리면서 울산에 살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네,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척들과 세뱃돈 많이 주고받죠. 하지만 고물가 시대 세뱃돈 지출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데요. 명절마다 고민을 안기는 세뱃돈, 이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물가가 급등하는 고물가 시대에 집안 어른과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높은 5.1%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설을 앞두고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성인 남녀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세뱃돈 금액이 얼마가 적당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43%가 5만 원이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 주고 안 받자라는 응답도 2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만 원이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15%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응답자의 10%는 액수도 중요하니까 1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25%가 세뱃돈을 적정 금액으로 10만 원을 꼽으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부담 없도록 안 주고 안 받자 이런 응답도 있었네요. 네. 올해는 설 연휴가 작년보다 하루 짧고요. 또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귀경과 귀성길에 나서는 분들이 더 몰릴 거라는 전망도 나왔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2,64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귀경 같은 경우에는 설 다음 날이죠. 23일 오늘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오늘은 귀성과 귀경객 그리고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만큼 교통 혼잡이 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약 519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무려 23% 증가할 전망입니다. 많이 늘어났군요. 그리고 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일까지 나흘 동안 면제되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0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이렇게 21개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연휴 기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특히 자영업자들 가운데 연휴 기간 매장을 운영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바 천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76%가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회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는요. 연휴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연휴에 쉬지 않고 이렇게 매장 운영에 나서는 이유는 수익 창출이 가장 컸습니다. 네. 다른 분들 쉬실 때 일하시는 만큼 보람 있는 결과 뒤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매출에 대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42%가 설 연휴 매출이 평소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평소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도 3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은 23%에 불과했는데요. 그리고 연휴 기간 영업을 대비한 알바생 고용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고용주가 설 연휴 영업을 대비해서 알바생을 이미 고용을 했거나 또 고용할 계획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연휴 기간 활기가 도는 이 분위기와는 반대로 울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서 조용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달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미분양 확산이 계속이 되면서 네. 울산 지역에서도 1월 분양 물량이 한 건도 아직 없습니다. 네. 네, 1월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을 조사한 결과 이번 달에는 분양 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구 복산동에서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44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 일정을 연기했고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대거 현장을 지금 멈추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설 연휴 이후 울산 지역의 경제와 또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말입니다. 경제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어제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법규인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을 비롯해서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청은 이번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두겠다는 건데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운전자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조금은 귀찮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회전할 때 습관적으로 우선 멈추고 살피기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월 23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고명석,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